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또 매크로 전략이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또 다음 주나 앞으로 있을 이슈들을 좀 점검하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막 맞습니다. 얘기하느라고 카트 넘어오는 것도 좀 놓칠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한 차례 있었고 소위 뭐 제네바 협상이라는 쪽에서 큰 진전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갈 길들이 있잖아요. 제주에서는 APEC 하면서 아마 통상장관이 만나는데 여기는 뭐 그런 큰 담판은 아닌 것 같고 네. 제주 APEC 회담과 함께 앞으로 또 미중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맞아요. 전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중 간의 협상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미중 양국 간의 소위 협상의 테이블이 올려질 때마다 이런 기대감은 계속 생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여기에 관심들이 별로 없었다가 네네.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된 거잖아요. 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나올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면은 주가는 또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시장 자체는 아직 막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실무자들 만나는 거니까. 맞아요. 큰 그림에서 디테일을 잡아간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약간 짧고 거기다가 지금 뭐랄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에는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에 펜타닐 문제가 좀 있고 또 무기로 삼고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여전히 가져가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내가 소위 말해서 무기나 패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는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히토류라든지 그 반도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팽팽히 쌓아가는 과정이라서 이번 주말에 그와 관련된 호재를 기대하기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서로 우르렁거렸던 부분들,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차후에는 테이블이 또 협상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악재를 터뜨리고 호재를 갖고 오게 하는 트럼프식의 어떤 정책이지 않겠냐 정도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은 뭐 이제 시작이고 사실은 이제 긴장과 협상과 진전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장은 뭐 그것보다는 이제 트럼프는 또 뭐 인도라든지 그렇죠? 맞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뭐 좀 되고 있다 이런 카드를 좀 꺼내 들 거예요. 미국 지표 좀 더 얘기하면요. 역시나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적으로 나왔고 어제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하락해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물가 영향을 관세가 안 미치고 있다는 건데 이후에도 그럴까라는 대한 고민과 함께 어제 제롬 파월은 뭐 공급 충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 긴장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가 뭐 최근에 리바운드가 굉장히 세서 약간의 차익 시전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최근에 PPI를 보면서 그리고 CPI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관세 내지는 최근에 물가 상승이 뭔가 기업에게는 충격을 줬는데 소위 말해서 수요가 내지는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까 봐 가격 전가를 안 하고 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안정이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로움은 있지만 거꾸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들은 마진, 즉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이슈도 있겠다라는 게 간밤에 나왔던 어떤 함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서 상쇄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가격 정가 내지는 관세가 분명히 비용으로 올라가면서 기업은 압박을 받았는데 이걸 정가 못 시켰다?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게 유가 내려왔고 그러면 이 금리라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를 내려주는 게 앞으로 시장의 큰 방향성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갑자기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하이퍼롱거를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너무 큰 기대감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것도 약간 같아요. 그 실질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인식, 공급망의 훼손이나 이런 게 좀
구조화됐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네. 금리를 내리기에 아직은 좀 시간이 안 됐다라는 정도로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를 수입업체가 부담을 하고 이게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구조인데 트럼프는 뭐 우리가 돈 벌어서 좋다고 하니 그죠? 로직을 이해를 못하겠고 오늘은 사실 저희가 1분기 실적 시즌이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적을 좀 정리해보고 또 2분기에 유의미한 섹터를 좀 보려고 해요. 네. 1분기 실적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느 섹터가 좋았을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우리 주력인 수출 업종에서는 의미 있는 뭐 어떤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최근의 주도 업종들, 뭐 조선이라든지 어떤 방산이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약간은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다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뭐 유통주라든지 내수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방산 쪽은 여전히 소위 말하는 EPS 기업들에 대한 애널리스트 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워낙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쪽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이마트나 현대백화점이 들어있는 어떤 유통업종이 네.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데 안 좋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어떤 그 대선을 앞두고 추경에 대한 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조금은 개선되는 업종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나 이런 게 1분기까지 나쁘진 않았던 건 사실은 미국의 관세 영향 전에 좀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미국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의 업종의 그 뷰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예. 많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거의 S&P도 20% 가까이 하향 네. 조정됐는데 그나마 1분기 실적 시즌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IT 소프트웨어. 네. 어떤 게 들어있냐면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이 실적이 괜찮아지는데 아마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AI 에이전트라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그 하드웨어가 이제 깔렸으면 이제부터는 그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텐데 그 기업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 즉 소프트웨어 쪽. 네. 미국은 IT 소프트웨어 쪽이 실적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이쪽은 좀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고 말씀하신 세일즈포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실적 얘기했으니까 이제 2분기를 얘기할 텐데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2분기가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기업들은 특별히 2분기 지금 예측 가이던스를 못 내놓고 있다. 이런 게 가장 불확실성이잖아요. 2분기 실적의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예. 2분기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좀 맞는 건 사실이에요. 예. 아까 물가도 그렇지만 관세에 대한 그 노이즈가 2분기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이 될 텐데 네.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컨센서스 자체가 여전히 조금은 나오더라도 믿지도 않고 그나마 뭐 그 추세적인 추정이 결과이긴 합니다만 조선방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분기도 괜찮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틀어서 2분기 실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아까 내수 업종처럼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아니면 추정치가 더 이상 네. 하향 조정되지 않고 있는 쪽이 어디냐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네.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아지는 쪽은 아닌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추정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동안에 조선방산 주도주가 있다가 내수나 내지는 저PBR 금융건설로 갔는데 이제는 약간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수출이 막 개선되진 않을 것 같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 관세의 불확실성이 피크아웃은 했구나. 이러면서 하향 조정폭이 조금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국내 업체들은 사실 실적 발표하면서 물론 뭐 컨퍼런스 콜을 하는 대기업들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음 분기 우리는 가이던스를 안 내놓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런 리스크가 적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우리들도 미국 기업처럼 가이던스를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죠? 그게 우리 이제 안 하잖아. 그게 네. 이제 IR 활동의 네. 굉장한 나이스함인데 네.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장의 뷰가 좀 바뀌고 그러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엄청 큰 급락을 했지만 네. 그 상태에서 또 가이던스에 맞춰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결국엔 또 서프라이즈 보여주면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업종이 좀 다르고 그다음 이제 어떤 쌓여있던 그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이던스를 내놓는 기업들이 나와줘야겠죠. 미국도 그런 가이던스 하는 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어떤 규정상 뭐 하는 건 아닐 텐데 문화가 됐는데 우리는 금감원에서 하라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네. 좀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월별 매출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분기 가이던스 이런 거 다음 분기 하는 게 아마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데가 좀 할 거예요. 그죠? 조금씩 나오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없었다가요. 그러니까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 또 리서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공감대가 될 걸로 보고요. 미국은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왔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일단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온 거예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은 또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요. 예.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긴 예.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 추세가 반전돼서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일정 부분 속도 조절 측면이지 않겠냐. 이를테면 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CNN 뭐 그 탐욕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지금 70까지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50이 평균인데 30 언저리게 되면 굉장한 공포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네. 보지만 지금은 거의 70까지 와서 약간 그 탐욕 그 영역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빅스도 3월 저점까지 내려와 네.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은 옵션 만기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일부분 내재될 수는 있습니다. 빅스도 또 올라갈 수 있고. 다만 미국은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감세에 대한 기대치, 그러면 EPS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라는 정책이 또다시 이제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트럼프 정부는 관세 이후의 정책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장은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로 많이 올라와서 약간 속도 조절 구간으로 진입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한번 그냥 엄청난 충격의 변동성을 겪고 나면 아유 또 뭐 어디서 뭐 터지나 그죠? 네. 이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5월 중순이니까 2분기의 중반쯤을 가거든요. 네. 2분기 또 이제 뭐 시즌으로 보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맞아요. 포트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여름 되면 항상 기사들이 나오는 게 뭐 셀인 메이 아니냐, 네. 5월에는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3, 4월에 조정을 좀 받은 게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역량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주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투자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 규제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게 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가 되면 더 길게 보면 아까 이제 고용이나 소비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이 그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땡겨오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2분기 이후 내지는 3분기부터는 수출의 리바운드가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릴 것 같고 그러면 5, 6월은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던 업종에서 조금은 순환매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업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네. 반도체 여전히 조금은 너무 무겁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쪽으로 매기가 외국인들이 좀 진입하기에 편안한 구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닝 전략 LS증권 신중호 경영전략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시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수급상 외국인들이 지금도 700억 가량 순매수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되면 일별로 보면 8거래일째 정도 계속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금요일이라 부담은 있지만 다음 주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